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포스트 시진핑 시대 중국에서는 누가 다음 권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을까? 최근 중국 정치에서 굉장히 조용하지만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위안자진입니다. 현재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충칭시 당석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가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위안자진의 출발점은 관료 조직이 아니라 중국 우주항공 산업이었습니다. 위안자진은 항공우주공학 분야 출신입니다. 중국 우주기술연구원, 중국항천과기 집단 등에서 활동하며 중국 우주개발 프로젝트 핵심 인력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중국 최초 유인우주선 개발 과정인 선저우 프로젝트와 연결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우주기술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우주 산업을 단순 과학 기술이 아니라 국가 위상, 군사력,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상징하는 전략 산업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위안자주인 같은 기술 엘리트들이 빠르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핵심 우주 프로젝트 운영에 참여하며 중국 내부에서 실무형 기술 리더 이미지를 구축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당시 그를 두고 우주소년사령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궁금해합니다. 왜 중국은 우주항공과학자를 정치 핵심으로 올리기 시작한 걸까? 핵심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영역은 단순 무역이 아닙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항공, 양자기술, 첨단 제조업, 군사기술까지 연결됩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처럼 이념과 정치 경험만 강조하는 관료보다 실제로 기술을 이해하고 산업을 움직이며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테크노크라트형 인재들이 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혁명 경력과 정치 충성도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다릅니다. 반도체, AI, 우주항공, 첨단 제조업 경쟁이 국가 생존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지도부 역시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과 싸울 수 없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주선을 만들던 과학자들이 권력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안자주인은 바로 이 흐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위안자주인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저장성 시절부터입니다. 그는 저장성 성장, 그리고 저장성 당서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장성이 시진핑 정치 인맥의 핵심 무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역시 과거 저장성 당서기를 지냈고 중국 정치에서는 이 시기 형성된 인맥들을 저장신군 혹은 시자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위안자진을 단순히 시진핑 측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빠르게 승진한 핵심 기술 관료라는 점입니다. 특히 저장성 시절 그는 디지털 행정과 산업 고도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합니다. 당시 중국은 단순 제조업 국가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 국가로 체질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기술 관료 출신인 위안자진은 중앙의 기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위안자진은 충칭시 당서기로 이동합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충칭은 중국 정치에서 늘 특별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보시라, 순정차이, 천민얼 모두 한때 차세대 지도자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충칭은 중국 서부개발, 내륙물류, 1대1로 전략, 군수산업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전략 거점입니다. 즉 충칭을 맡는다라는 것은 단순 지방 행정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 시험받는 무대에 올라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안자진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때 중국 정치에서는 우주항공, 공학 출신 인물들이 빠르게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안자쥔, 마식루이 같은 인물들이 자주 함께 거론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 우주항공 시스템 출신으로 기술과 국가전략 산업을 이해하는 대표적 테크노크라트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중국 정치에서는 아무리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물이라도 권력 구조 변화 속에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중국 정치의 특징은 기술 관료들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그 누구도 절대 안전하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제재 이후 중국은 기술 자립 문제를 국가 생존 수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공학, 우주 과학기술 엘리트들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위안자진은 정말 포스트 시진핑 시대의 핵심 후보일까요? 여기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은 과거처럼 후계자를 미리 공개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후진타오, 시진핑 시절처럼 차세대 지도자를 조기에 보여주던 시스템은 사실상 약해졌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너무 빨리 주목받는 것이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정치에서는 누가 후계자인가 보다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보면 위안자주의는 분명 매우 강한 경쟁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기술, 행정 경험, 중앙정치국 경력, 우주항공산업 이해, 그리고 전략 지역 운영 경험까지 지금 중국 지도부가 원하는 요소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안자주인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이 떠오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중국이 어떤 사람을 권력 핵심으로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에 가깝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시대에서 기술과 산업, 공급망과 국가 전략을 이해하는 시대로 우주선을 만들던 과학자가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운영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유, 어쩌면 그것은 중국 권력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